황교안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 9일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하였습니다. 국민들에게 군대를 동원하고 군부대를 동원해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으로 보는 거죠. 출처에 대해서 비밀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고 문건의 진위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네, 조금 전 정치 와호장용 시간에 저희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조금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2017년 탄핵 정국 당시에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이 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이 문건을 공개한 군인권센터는 계엄 검토 논의 과정에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문건에 의하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중심으로 군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정부 내에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NSC 의장이 바로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 문건을 보고받지 않았겠느냐, 나아가 계엄령 선포를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겠느냐, 여기까지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정혁진 변호사님과 함께 이 논란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복잡하고 내용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네. 어제 이제 국방부 감사에서, 네네. 국방위원회 감사에서 나왔는데 기무사가 이 촛불 전국을 계엄으로 진압하려고 했다. 이 네네. 문서가 지난번에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것도 역시 군인권센터에서 공개를 했던 건데요. 일단은 그 촛불 그 시위가 격화됐을 때 네. 다시 말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때 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촛불을 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그 국방부에서 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 네. 이런 루머가 사실 돌았었어요. 그때도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추미애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었고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그걸 갖다가 믿지 않았죠. 설마 확인도 안 됐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인데 그러한 일을 갖다가 하겠느냐라고 생각을 갖다가 했었는데 작년에 2018년 7월 5일 날 네. 이철희 의원이 그 문건을 갖다가 공개를 했어요. 그 문건이 어떤 문건이냐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업무를 공개를 했는데 네. 그때 문건 제목은 그거였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기무사가 그런 문건을 갖다가 작성을 갖다가 했고 그 이야기는 결국 그 계엄령에 대해서 국방부가 기무사가 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제 나중에 수사 결과 밝혀진 내용인데 네. 2017년 2월 17일 날 네. 그때가 이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조현천 기무사령관한테 이러한 그 계획을 세워봐라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검찰 수사에서 나온 거는 합수단 수사에서 나온 거죠. 맞습니다. 네, 그때는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령관한테 지시했다. 지시했다. 네, 여기까지 나온 거. 그러니까 이제 기무사에서 어떻게 했느냐 TF팀을 만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TF팀에서 먼저 조 전 사령관에게 2월 23일 날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 최종안 보고를 마찬가지로 조 사령관한테 보고를 한 다음에 이게 3월 2일 날. 그러니까 기무사 내부에서는 3월 2일 날 최종안이 나왔던 거고요. 이 최종안을 들고 조 전 사령관이 한민구 전 장관에게 3월 3일 날 보고를 했다. 그 이야기가 작년에 그 문건이 나와가지고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했었던 건데 그런데 어제 그 군인권센터에서 네. 다시 이 문건을 갖다가 공개를 갖다 한 거거든요. 제목이 조금 보고 틀려요. 네.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 시국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용보다도 그 날짜가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은 3월 달에 그 3월 작성이 초에, 된 3월 건데 1일 날, 네. 3월 초에 네. 이것은 2017년 2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보다 앞서서 발견됐기 때문에 지금 네네. 군인권센터도 이게 원본이라서 더 앞서서 작성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교를 갖다가 해봤더니 네네네. 그 합수 방안 그 3월 달에 나온 문서는
좀 내용도 많고요. 네. 그다음에 목차도 현상 진단, 비상 조치 유형, 위수령 발령, 계엄 선고, 향후 조치 네. 이렇게 5가지 큰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데 이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은 3가지로만 현상 진단, 단계별 조치, 향후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네네. 이건 누가 봐도 이 그 대비 계획을 발전시킨 것이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다. 이렇게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조금 더 개발해서 발전시켜서 보강했다. 네네. 그래서 3월 2일 날 완성본이 나온 거고 이건 아마 초안 정도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두 문건이 지금 뭐 자유한국당에서 이 문건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네. 만약에 두 문건이 정말로 작성된 것이라고 한다면 제 추측으로는 이것이 발전이 돼서 3월 달에 더 보강된 문서가 나왔다. 이런 생각이 임태훈 소장이 듭니다.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발전해서 완성본이 나온 게 아니고 네네. 이게 원본이었는데 네. 시끄러워지니까 네. 그 군에서 줄였다. 나머지를 빼가지고 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 3월 2일 문건에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이 지금 나오는 게 있어요. 네네. 네, 2월 달에. 어떤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쭉 봤더니 이제 그 구체적인 단계별 조치 관련해 가지고 네. 단계별 조치를 또 4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뭐냐면 준비, 네. 계엄 준비하고 네.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을 시행하고 이제 계엄을 해제하고 네.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조치를 갖다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 사실은 가장 그 눈에 띄는 것이 이 NSC입니다. 네, 네. 왜 NSC냐? 당시에 그 날짜별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2016년 12월 9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고 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당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네.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다는 것이죠. 12월 9일 이후부터. 그래서 황교안 그 현 대표가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던 시기는 2016년 12월 9일부터 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날인 2017년 5월 1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조금 전에 그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네. 그 NSC가 3번 열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 네. 2017년 2월 20일 이렇게 3번이 열렸는데 그 작년에 그 나왔던 그 문건인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업무는 3월 달에 나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NSC가 마지막으로 그 황교안 대표가 참석했던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참석했던 것은 2017년 2월 20일이기 때문에 네. 황 대표 입장에서는 그 3월 달에 나온 문건인데 NSC에서 그것이 논의가 됐겠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임태훈 소장이 그 들고 나온 이 문건은 2월 달이니까.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은 2017년 2월 달이니까 이게 언제냐? 뭐 2월 초에 나왔다라고 하면 이게 NSC에도 보고가 되고 논의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임태훈 소장이 생각하는 바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당연히 반발하고 있고 어저께 국감장에서도 뭐 난리가 났습니다. 네네. 네.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선 당연히 황교안 전 대표가 이것을 지시하지도 않았고 당연히 보고받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알지도 못했다. 네.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임태훈 소장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태훈 소장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황교안 대표는 허수아비 아니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당시로서는 군 통수권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그렇죠. 사람이고 네네. NSC 의장이기도 했기 때문에 네네. 자, 한국당 얘기 중에서 현 정부 검찰에서도 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졌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진실이 밝혀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의 이제 오해는 있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수사는 중단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네네. 근데 임태훈 소장은 검찰 수사가 오히려 부실했거나 네. 아니면 뭔가를 이 문건까지 갖고 있는데도 덮었거나 그런 의혹을 또 제기를 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공격까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수사를 철저히 하라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의 일도 아니고 지금 현 검찰에서 자유한국당이나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 문건에 대해서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다 이런 입장인데 사실은
최고 핵심자가 누구냐면 핵심 관련자가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조현천 전 사령관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조 사령관은 미국에 숨어 있다라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도망갔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고인 중지,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사실은 여권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좋지 않은 그런 감정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윤 총장을 또 어떤 의미에서 외곽에서 좀 공격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는가? 일단 그런 생각은 드는데 네. 핵심적인 것은 조현천 사령관이 귀국해서 조사를 받지 않는 이상 이것은 그냥 계속 묻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진전될 듭니다. 수가 없는 사안인가요? 그렇죠. 진실을 밝히는 것은?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 TF 팀장이 기무사 3처의 기우진 장군이라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기우진 장군이 수사단장이었는데 그 조사를 갖다가 많이 했지만 네. 기우진 장군만으로는 사실은 좀 한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그다음에 핵심적인 관련자는 역시 조현천 사령관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한민구 장관도 부인하고 그 뒤에 있는 황교안 그 대표는 더더군다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수사가 더 진행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황 대표가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거는 일종의 지금 논란의 영역인 것 같고요. 네네. 뭐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요. 주장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처음에도 그랬습니다만 계엄령 문건이 작성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게 말하자면 대한민국 우리 군이 적으로 간주한 상황을 상정을 해놓고 만든 문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떤 부분이 가장 우리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 건지 변호사님은 어떤 점이 좀 눈에 띄셨는지요? 일단 전 다른 걸 떠나가지고 이게 첫 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현상 진단이 나와요. 현상 진단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탄핵이 3월 10일 날 선고가 되니까 그 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탄핵 선고가 나면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한 측이나 촛불 시위를 한 측이나 모두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할 것이다. 그다음에 불복하면서 반정부 소요 사태가 극심하게 될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력 가지고는 역부족일 거고 사실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도 경찰력 가지고 치안이 유지가 되지 않는 상황을 상정을 해서 군이 개입하는 게 계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기무사 그런데 현실적으로 헌재에서 결정이 딱 났을 때 모든 논란이 다 잠잠해지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성숙했는지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현상 진단 자체부터 사실은 기무사가 참 우리나라 기무사라고 하면 군에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인데 이렇게 유치하구나 하는 생각을 사실을 했었던 거죠.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